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의연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신한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지주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밸류의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정책들이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한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사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신한은행이나 제주은행,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라이프생명보험, 이지손해보험 등등 운영을 하고 있죠.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자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PBR이 지금 0.38배, BPS가 106,019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밸류업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죠. 그런데 이 기업밸류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엔 이 세제 혜택을 하려면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제 전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현재 금융권들이 이 기업밸류의 모멘텀으로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 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취득세까지 완화시켜 준다라고 하죠.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이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 이 대책 자체가 금융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으로 올라갔었던 상승분을 다시금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 PF 시장이 230조 원 규모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 23조 원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이 커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행사, 다음으로 건설사, 그리고 다음으로 금융권빨로 이 도미노 충격이 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금융당국에서는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이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좀 꾸리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PF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는데, 이제는 경공매 퇴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최대 75%까지 충당금을 쌓아야죠. 여기서 충당금이란 차기 이후에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의 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건데요. 부채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그러니까 이 공동융자 방식, 즉 금융사들의 충당금을 모아서 이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정부에서 이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고 해도 지금 현재
현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금융당국에서는 이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동안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으로 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와 이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꾸려 나갈 건지, 그리고 금융사들에게 이 충당금 이슈로부터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주주의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테마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죠. 하지만 2월 26일에 저희가 그 1차 세미나를 열었었잖아요. 기업 밸류에 대한. 그때 당시에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7%까지, 약 8%까지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도 종가에는 한 5% 정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5월 2일에는 저희가 그 2차 세미나가 있었었죠. 2차 세미나 역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면서 이 3% 가까이 좀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사이다 보니까 이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났었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흐름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아랫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과거에는 이 부분이 저항대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주가가 그보다 위에 있으니까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이 지지라인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합의가 된다라고 해도 세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 시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지금 2017년 그리고 2019년도 때부터 상당한 하락을 좀 겪었었고, 그리고 2021년도 때부터 2023년 막바지까지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저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나마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상승 중에 있었는데, 만약에 더욱더 상승 시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